네, 오늘은 서동영의 시선으로 함께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전 서동영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에 상당히 황금 연휴였는데. 예, 예.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여순 사건 소송 수행하고 네. 또 순천대학교에서 강의 하나 맡아 하면서 네. 그 서울을 자주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이제 갔다 오셨어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대선 본격 국면으로 들어서고 네. 당의 선대위도 구성이 되고 네. 그래서 대선에서의 역할도 좀 고민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요. 네. 이제 연휴 기간 내내 서울에 가 있으면서 네. 그 대선 때 제 역할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좀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뭐 주로 민주당 분들 만나셨을 거 주로 아니에요? 주로 그랬지요. 네. 뭐 결연한 의지들을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주제가 혼란스러운 대선 전국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양당 체제에서 이제 어떻게 뭐 코리안 시리즈 치르듯이 이렇게 좀 잔치 겸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한치 앞을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는데 예상된 거고 뭐 별다른 거 없이 됐는데 우리 서동영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그 어떤 투표 선거 여론 최종 결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로 구성이 돼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역별 이제 그 순회 경선을 실시하는 와중에 압도적 지지들이 표명이 되면서 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경쟁자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각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착한 2등 전략 좀 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메이커 같은. 예.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도 사실 큰 긴장감 없이 좀 지나가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경선은 긴장감 없이 진행되는데 경선은 다 끝나고 그 대법원 파기환송이 긴장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 때 또 그 고법 1심 공판이 원래 5월 15일인데 2월 달로 대선 이후로 연기돼서 점심 때 그 또 뉴스 나와서 화들짝 우리가 또 질문지를 서로 수정했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대법 파기환송까지 얘기하기는 좀 지나갔고 고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5월 15일로 잡은 것도 이 재판부고 이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옮긴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5월 1일 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재판의 하나로서 재판 과정으로서 그렇게 된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시각들이 있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좀 할 만한 여지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반발을 했고 그런데 더욱이나 파기환송 후 하루 만에 바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 그 재판 날짜를 빨리 정했죠. 대선을 18일 앞둔 그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건 이거 법원이 1심 동체가 돼서 민주당을 욕보이려 하는 거구나. 민주당 후보 없는 대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 반발이 이제 거세니까 꼭 반발에 뭐 그 굴복해서라기보다는 그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 그 재판이 공정성에 좀
그 의문이 생기고 시비가 일면 좋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한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지요. 네. 일단 좀 쓸데없는 논란을 좀 잠재웠다는 측면에서는 뭐 고등법원의 그런 결정이 이해 못할 바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을 좀 뽑을 수 있는 이런 구도는 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이 된 후에 하루 만에 공판기를 빨리 잡은 것도 이 재판부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연기하기까지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얘기하는 강수를 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상고 기각될 거라고 거의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다가 파기환송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랬던 건데 예. 그 결과도 결과지만 하루 만에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날짜를 잡는데 또 그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잡아버리니까 민주당은 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게 올라오니까 서울고등법원으로서는 당초 그럴 목적으로 기일을 잡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양쪽 오해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법 형사 7부인가로 배당됐죠? 예. 형사 7부. 요 선거심은 고법은 그 변호사시니까 이 고등법원 그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합의부죠 여기는. 뭐 고등법원 재판부는 당연히 합의부고요. 예, 3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지요. 네. 그러면 3명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기일도 정하고 연기도 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 고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압박에 밀려서 고법이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도층이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게? 글쎄요, 다 이제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달리 평가를 할 텐데요. 어쨌든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 그 재판이 5월 15일로 잡힌 건 사실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은 반발할 만했고 그 반발에 대해서 또 법원이 굴복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그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좀 옮겼다 이렇게 모두가 좀 그 선의로 해석해서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민주당 그 적극 지지층들은 대법원이 사법부가 우리를 민주당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보고 또 저쪽에서는 민주당의 그 이 반발에 대법원이 불복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처음부터 조금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 재판 기일의 지정일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반발은 또 반발은 또 할 만한 반발이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잘 선택한 거다 이렇게 다 보시면 다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대선 후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대선 후에 이 고법 절차 어쨌든 연기된 거지 이게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선됐을 경우에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똑같이 진행됩니까? 뭐 원래 재판은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사람이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래 형사 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그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요. 근데 소추는 공소를 제기하고 하는 거고 재판에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도
면제되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논란이 그게 있었던 있었잖아요. 거죠. 예. 근데 이제 양쪽의 논리 다 나름 일리가 있는 논리였고 네.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전례도 없었고 예. 또 법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뭐 논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의 죄를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라는 법을 만들겠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은 그렇게 공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 그렇겠네요. 예. 그거는 뭐 그냥 법이 그냥 통과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은 이제 그 바로 대통령 당선되자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통과시켜 놓으면 그 대통령이 그 그냥 공표하면 그만인 거여서 재임 기간에는 더 이상 사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재판을 계속 하느니 마느니에 대한 논쟁은 법률적으로 해결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뭐 당선이 안 되면 또 재판은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죠. 국민의힘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도 해죠.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됐어요. 사실 우리 서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 끝나면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둘 다 그렇게 예상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워낙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김문수를 지지한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른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보다는 한동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봤었던 건데 결과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하여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가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여전히 동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아무튼 민주당은 후보 확정된 후에 파기환송 때문에 시끄러웠다가 어느 정도 오늘 일로 일단락이 좀 돼서 안정된 이제 대선 가도를 달리게 됐는 거고 국민의힘은 근데 김문수 후보 된 후에 단일화 문제가 남았잖아요. 여기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단일화 그리고 김문수가 된 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좀 될 거라고 봤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은 좀 우리랑 생각이랑 달랐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이 김문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의견들이 그 세력들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기본 전제 조건을 하고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가 갈 걸 수순으로 예상이 된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단일화 될 것 같지 보이십니까?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와 단일화를 그렇죠. 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발을 빼는 정도가 그냥 몸만 약간 빼는 게 아니라 몸을 뒤로 쭉 빼버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뭐 일절 다 연계. 예. 근데 이제 그건 뭐 김문수 후보로서는 나를 후보 대접을 안 해준다. 당이 오로지 한덕수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시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관리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는 보는데 그나마 단일화라도 해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좀 어떻게 붙어라도 보는 그렇죠. 뭐 이런 그 선택지가 될 건데요. 단일화되지 않고는 사실 게임을 해보나 마나라는 인식들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코리아 시리즈에서 기아하고 삼성이 붙어야 재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렇게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되면 후보를 교체해버릴 것처럼도 하니까 저는 근구에 가서는 단일화는 될 거다. 다만 마지막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 수순에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수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오늘 하고 있죠. 여론조사. 밤 9시까지 여론조사해서 그거 발표할 거고 또 지금 6시인가 김문수 후보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그래서 내일쯤이면 어느 정도 좀 안개 속이라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보다는 같은데 근데 김문수 후보 하는 거 봐서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문수 후보가 기어이 이제 나는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않겠다. 고집을 부리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좀 김문수가 후보인 거니까요. 네. 거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갈 될 거고 그렇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그- 출마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을 치르려면 거의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요. 아, 이걸 그래요? 개인이 충당해서 이 치러질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어서 그런 큰 부담은 있겠지만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기회하겠다면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전당대회도 이미 소집을 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 교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가처분 신청하고 그러겠죠. 법적 자기도 판단을 정당한 받으려고 절차를 하고. 통해서 된 건데. 예. 이렇게 되면 그 복잡하고 시끄러움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논평을 보면 한덕수 총리 해서 단일화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국민 이렇게 해놓고 국민은 그 모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정당이 그리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거대 여당인가요? 야당이 정식적인 절차를 하고 그 룰을 지키지 않고 단일화하겠다. 이게 정당성이 없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예.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돈이라도 내놓고 경선 과정을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쳐왔는데 밖에서 무슨 자격으로 밖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결승전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고 이건 어쨌든 정당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할 의향이었으면 중간에라도 끼어들어서 정상적인 경쟁을 했어야 경선을 되는 게 같이 맞죠. 했으면 좋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는 무조건 100번 질 것 같으니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어쨌든 더 나은 후보, 더 포용력이 있다, 뭐 확장성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좀 가고 있는 거고 네.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좀 논평을 내는 거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조금 더 끌끌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과정들은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늘 우리 국민들이 되게 허투루 보는 것 같아도요. 꼼수 쓰고 원칙과 정도를 그렇죠.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늘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저 당이 지금까지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때도 문재인하고 홍준표 붙었을 때도 홍준표를 대표로 그 후보로 뽑아놓고 별로 그렇게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때 당시를 좀 기억해 보면 당초 그 황교안 그다음에 반기문 뭐 이런 굉장히 지지도 높았던 후보들이 있다가 이분들 폭삭하면서 이제 고만고만하게 별로 이제 지지도 높지 않은 사람들끼리 경선을 했는데 특히나 그때는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그 성일종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게 이제 확
이제 띄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무사히 됐는데 대놓고도 사실 그 전에 반기문 황교안이 받았던 지지도보다는 훨씬 낮은 지지도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저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별 큰 지지하지 그러니까 돕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던 거고 지난번 대선 때도 당의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을 데리고 가고 이 판을 만들려고 했고 그렇죠. 계속 당에서 커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반기문, 예. 윤석열, 이번에는 한덕수 자꾸 외국 용병, 그러니까요. 외국 용병이라 해도 되나? 아무튼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국민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 내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든 당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뭐 밖에서 그냥 대강 하다가 그때 인기 좀 좋으면 들어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정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고 인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유지되고 있는 저 정당이 최소한 제대로 된 정당 내부의 성장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의제에서 이세훈 의원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단일화밖에 답은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어떻게든 한번 싸워 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가 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이낙연까지 포함한 빅텐트 단일화를 한다면 진짜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좀 보일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걸 바라는 이제 보수 세력들도 있는데 서원 보시기에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 측에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좀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있는 거여서요. 네. 최근에 이제 오늘이었던가요? 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그 상임고문이 네. 한덕수 후보하고 후보는 아니시죠? 한덕수 그렇죠. 전 총리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낙연 상임 고문이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네네. 그건 또 호남에서 좀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어서요. 그분들이 그렇게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가능성도 낮게 보지만 됐더라도 파괴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일단 예. 네. 아무튼 계속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갈까 이런 전망에는 공약 이걸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기서 무슨 뭐가 나타날까요? 뭐가 이제 햇빛이 거칠까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네.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이렇게 대선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좀 어떤 공약적인 그 선거가 될까요? 일단 이제 민주당원이니까요. 민주당의 후보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선론이 완전히 형성돼 있던 상태에서 네. 작년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 항소심까지 그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었다 그랬는데도 대법원에서 또 이게 파기환송을 해버렸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고 국민의힘도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이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 문제가 있었고요. 네. 정말 한국 정치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정치 이벤트 중심으로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어야 할 텐데 지금 이번 대선은 오로지 이게 뭐 사건의 사건이 이벤트와 뭐 거듭되는 과정에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공약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게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끼리 서로 공약을 놓고 좀 싸우고 붙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래야 좀 더 정치한 공약들이 만들어질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공약 선거,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계속 정치적 이벤트 선거가 되고 말만 알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뭔가 좀 이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함께했습니다.